산소에다가 엄청난 높은 기압을 가하게 되면 금속으로 변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것이 이제 구글 학습에서 나온, 구글에서 나온 자료고요. 수소도 이렇게 엄청난 압력을 가하게 되면은 수소들이 높은 압력으로 뭉쳐있는 목성 토성의 내부에는 금속성 수소가 존재한다고 추정이 되고요. 2016년 10월 5일 하버드 대학 실험실에서 금속성 수소를 생성하는 데 성공했다. 그래서 2017년 1월 사이언스지에 게재가 돼가지고 80년 만에 금속성 수소의 존재가 실제 증명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금속을 규조토 같은 데나 아니면 금속에다가 이렇게 다공성 물질에다가 이렇게 금속 또는 비금속 이런 데다 수소를 저장하는 기술이 있어요. 산소도 그렇고 다른 것도 다 가능한데요. 이것을 보시면 이것도 그렇게 이게 학습을 하면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수소를 연료나 에너지원으로 보통은 지금은 수소를 액화시켜 가지고 온도를 낮춰서 저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것 말고 금속의 형태로 상온에서도 보관할 수 없느냐 이런 게 이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금속에다 저장을 하거나 다른 것에 저장을 규조토 같은 데다가 금속 플러스 규조토에다가 이렇게 가루를 해가지고 수소를 저장한 금속을 안에다 넣어준다는 거죠. 규조토 안에. 그 방식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수소를 연료나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철 같은 것도 이렇게 태우면 이렇게 연료로서 에너지원으로서 열을 발산을 시켜요. 그래서 금속 같은 건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이 금속이잖아요. 그것도 해가지고 우리는 우라늄 발전을 이렇게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어요. 태워서. 그래서 금속을 통해서 충분한 여론이 되느냐, 에너지를 우리가 발생을 시킬 수 있느냐, 그럼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금속은 리튬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 칼륨 이런 것도 다 마그네슘도 가능. 태워서 고체적인 산화제로 쓰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해서 금속을 태워가지고 여론으로 이렇게 우주 뭐 고체 연료로서 사용하고 있죠 지금. 금속과 결합시킨 수소 저장 합금, 히토리움의 전이금속, 란탄, 니켈, 티타늄, 마그네슘, 철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작동 원리. 금속 원자들이 만드는 미세한 틈새에 수소가 침투하여 금속 수소 화물로 변한다. 이 합금을 가열하거나 압력을 조절하여 필요할 때마다 수소를 안전하게 방출한다. 이렇게 압력을 가열을 하거나 압력을 이렇게 조절해서 필요할 때마다 안전하게 방출. 그럼 얼마나 많이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또는 철에다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 이렇게 금속에다가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에다가 수소를 같이 넣어주면서는 이것이 폭탄의 재료로서 그래서 약간 장약이나 폭약에 가능한데 제가 장약이나 폭약에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의 가루나 액상, 규조토 같은 데 넣어가지고 액상으로 들어가거나 규조토 같은 데 액체 폭탄을 넣어주거나 액체 폭약을 넣어주거나 성형장약탄처럼 뒤로 추진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장약에 넣어줄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순한 형태로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 하나 또는 둘, 셋을 결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수소 가루를 이렇게 넣어주거나 산소 가루를 넣어줄 수 있다 또는 산화제를 넣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톡톡캔디처럼 이렇게 어떤 탄산을 아주 넣어주는 규조처럼 그렇게 해서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규조토나 또 다른 것으로도 같이 우라늄, 톨륨, 플루토늄 액상이나 가스를 또는 액체 폭약을 넣어줄 수 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수소는 우주에서 가장 먼저 생겨난 원소로서 가장 흔하다. 우주에 존재하는 총 원자수의 90%를 차지한다. 전체 질량의 75%는 수소다. 태양은 수소 92, 헬륨 8% 이루어졌다. 그래서 지구의 물이나 화석연료,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에 수소가 포함되어 있다. 가스형 생성인 목성도 수소,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목성 내부에 금속 상태로 존재하는 수소가 있을 수도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굉장히 높은 기압 압력을 가하면 쪼그라들어 가지고 우리가 이게 이렇게 기체를 갖다가 이렇게 빨아들여서 수분을 짜내는 것도 기기가 있어요. 물 공기 중에서. 그다음에 기체를 뭐 얼음이 이렇게 그 물로 변하거나 온도가 높이면 기화돼서 기체로 변하듯이 이 기체를 다시 물로 만들거나 온도를 낮춰서 고체로 그렇게 얼음 덩어리로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는 지금 증명이 됐는데요. 수소도 최근에 연구에 증명이 됐습니다. 높은 기압을 엄청나게 압력을 가하면 얘가 금속으로 변한다라는 것,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다. 참 재밌죠. 일단 고체 형태로 만들 수 있느냐 그러면 금속이 이제 고체 형태니까 그러면 이렇게 이 안에 엄청난 고체 형태로 지금은 액화 시켜 가지고 수소를 넣으니까 부피가 커지잖아요. 그럼 얘를 좀 더 높은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고체 상태로 이렇게 만들 수 있으면 겉으로 보이기는 조그맣지만 안에 압력 폭탄 처럼 된다는 거예요. 압력밥솥 폭탄처럼 엄청난 양의 수소가 안에 담겨져 투구를 뭐 공기 중으로 기체로 이만큼 큰 부품인데 쪼그라들어 갖고 액체나 또는 고체로 만들면 이만 엄청나게 작아지는 데가 대신에 엄청난 에너지를 갖고 있다 이 말씀. 이 아이디어를 이제 실현하려고 사람들이 부피를 좀 줄일 수 없느냐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죠. 그래서 영하 235도, 253도 이하에서는 액체 수소를 만들어서 즉 액체로 수소로 해서 저장을 해서 부피를 이제 커지니까 압축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료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금속에다가도 이렇게 어떤 금속에다가 수소를 저장하는 실험도 가능하고 규조토 같은 데도 가능하다. 그래서 규조토 플러스 금속에다가 수소를 저장한 금속 두 가지 형태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두 가지 형태를 해가지고 수소를 저장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에 되게 산소도 저장할 수 있어요. 산소도 산소도 저장할 수 있고 다른 기체도 가능하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에 가스 구조도 들어가거나 액체 분말이 들어가거나 액체 상태로도 들어갈 수 있다. 제가 이 부분을 해가지고 폭약이나 장약에 넣는다 또는 고체 연료로서 우주 탐사선이라든지 비행체 기술에서 고체 연료로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나 액상 규조토 같은 데 넣든지 다른 데 가지고 추진 구조로도 만들 수 있다. 고체 연료로서 만들 수 액상 가스를 넣을 수 있다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다음에 보통 이렇게 산화제에 넣고 고체 연료는 산화제에 넣으니까 수소로 같은 것도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규조토 안에 수소를 넣어주거나 수소 금속가루를 넣어주거나 안정적인 보관을 위해서 그렇죠. 어떤 그것을 그 안에다 이렇게 규조토 플러스 수소 저장 금속 합금 금속을 같이 수정 저장 금속을 같이 넣어준다는 거죠. 가루. 그럼 좀 더 높은 저장 능력이 가능한데 그건 이제 폭약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장약으로도 고체 연료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 기술 산소의 경우에는 압력을 높여가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했다가 결국 반짝이는 금속이 되는데요. 기체 상태는 이렇게 컸다가 줄어들어서 액체 상태로 만들면 줄어들고 좀 더 고체 상태로 만들면 줄어드는 좀 더 높은 기압을 가해보자. 그러니까 얘가 금속이 되더라라는 걸 발견했다라는 거죠. 압축시켜서 보관하기가 좋고 휴대하기가 좋고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넣는다. 산소는 일단 확인이 됐고 금속도 이렇게 수소도 확인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버드 연구진이 고체 상태의 금속 수소를 영하 267도 국조온에서 495만 기압을 가하자 그 수소 기체가 금속으로 변환됐다. 이런 것을 나오고 왜냐면 이게 왜 이런 게 나오냐면 다이아몬드 있잖아요. 다이아몬드도 이렇게 보면 이게 탄소란 말씀이죠. 흑연도 탄소인데요. 이거를 인공적으로 이렇게 열과 압력을 통해서 압축을 시켜가지고 인공적인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요. 지금 현재 공업 현장에서 그래서 만드는 거래. 그거는 이제
인공적인 다이아몬드가 렉그라운 다이아몬드도 있고 공업용 다이아몬드도 공업용 다이아몬드 싸죠. 그래서 압력을 가하니까 얘가 이렇게 단단한 고체 형태가 되더라. 이거는 이제 알게 되니까 그럼 수소난산소도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겠죠. 다이아몬드의 재료는 순수한 탄소인데 C인데 연필심에 쓰이기는 흑연과 성분은 100% 같다. 그러나 지하 깊은 곳에 극한의 열과 압력을 받아서 원자 구조가 치밀한 정육면체 형태로 결합되면서 전혀 다른 보석 형태가 된 것이다. 그렇죠. 하나의 탄소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원소 광물이 다이아몬드인데 엄청 단단하죠. 얘처럼 수소를 만들 기술. 탄소만 되냐? 수소도 된다 이거에서 공기 중에 기체 기체의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이 다이아몬드처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러는 거죠. 공기는 다양한 기체가 섞여 있는 혼합물인데요. 78%의 질소예요. 21%의 산소. 이렇게 산소는 이렇게 금속 형태로 변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수소도 확인이 됐거든요. 압력을 가하니까. 대신 이제 단가, 저희들 가격 부분이 가격이 좀 비싸면 못 사용하는. 나머지는 아르곤. 가격 문제가 있겠죠. 그다음 이산화탄소도 지금 그 공장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산화탄소를 받아들여 갖고 특정 광물과 결합을 시켜주니까 고체 형태를 가진 이산화탄소가 지금 방송에서 보도가 됐는데요. 나온다. 그래서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가져와서 고체 형태로 만들었다. 근데 이게 그럴 필요가 없는 게요. 석회성에 이미 이산화탄소가 있기 때문에 석회의 44%는 이산화탄소라서 이산화탄소로 변환이 쉽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인공석유를 만드는 기술로 들어가죠. 네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한 물질이 이산화탄소 이렇게 석회석을 갖다가 이렇게 가공을 하니까 이산화탄소로 변화되더라. 이런 것이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밝혀진 거죠. 이산화탄소를 갖다 특정 광물과 결합하니까 기체 상태인 애가 특정 광물에서 고체적인 분말로 변화되더라. 이게 TV 보도 나왔는데요. 그래서 얼마 전에 나왔죠. 아까쯤에 봤습니다. 네. 나머지는 아르곤, 이산화탄소, 네온, 헬륨, 수증기, 소량의 기체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에 에너지를 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지식이 많아야 돼. 기체를 압력을 가해서 쪼그라뜨려서 조금만 부피로 만들었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함유할 수 있구나. 그럼 장기적인 보관에도 좋고 갖고 다니기가 좋잖아요. 하나 탁 금속 덩어리 하나 넣으면 탁. 지금은 철 같은 거 마그네슘, 칼슘 이런 거 다 타거든요. 그래서 금속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으로 해서 원자력 발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갖다 부피는 작은데 얘 하나 덩어리 넣어보면 엄청난 이렇게 인공적으로 우리가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같은 얘를 만들 수 없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인공적으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합산 구조 가루인데 얘를 갖다 압력을 가해 가지고 합산을 구조. 우라늄은 25도씨에 발화가 돼요. 이런 약간 불안정성이 있어서 우라늄을 가지고 약간 열을 가해 가지고 그것을 열전자 소재를 통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수천만 개, 수십억 개를 해서 전력을 생산하면 전 세계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원자력 발전소보다 이런 원자력 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생산하고 25도씨가 되면 이제 우라늄을 덩어리 형태로 됐을 때는 안 돼요. 근데 가루 미세한 가루 형태에서는 25도씨에서 얘가 발화가 되니까 그 정도만 딱 해서 발화가 안 될 지점까지 해서 열만을 추출해 낸다는 거죠. 아니면 플루토늄 플러스 우라늄을 두 가지를 같이 결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열전자 소재를 사용하는 방법. 그는 플루토늄 비싸지만 우라늄 싸니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원자력 전지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헬륨은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화학적인 결합을 하지 않아 다른 물질과 에너지를 교환하지 않지만 핵융합 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러면 얘를 헬륨도 고체 상태로 만들어주거나 액체 상태로 만들어 폭발 반응성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안정적으로 저장할 수 있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나오시잖아요. 미래 에너지원으로 주목받는데 헬륨-3 HE3입니다. 단 1g으로 석탄 수톤에 달하는
기반의 성장에너지 생산할 수 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2개나 또는 3개를 합산해서 하나의 금속, 하나의 물질로 만들어서 연료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저는 이거를 어디다 사용할 수 있냐고. 우라늄은 반응이 쉬워. 25도씨. 그러니까 토륨, 플루토늄은 반응이 쉽지가 않거든요. 높은 온도가 가해져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를 결합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폭약이나 장약에 넣거나 에너지원으로 고체연료로 넣을 수 있다. 토륨이 발화하는 온도, 토륨이 발화하는 온도가 270도씨. 이렇게 해서 가열하면 밝은 흰색빛을 넣으면서 발화하는 건데, 그래서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플루토늄이 발화하는 온도, 플루토늄이 발화하는 온도는 상온이 미세한 분말 형태는 상온이는 150도 환경에서도 자연 발화할 수 있다. 덩어리 형태는 400도씨 이상. 그래서 우라늄이 발화하는 온도를 볼게요. 우라늄이 발화하는 온도는 보통 우라늄은 250도씨에서 발화하는데요. 분말 형태에서는 고체 금속 형태에서는 600도씨 이상이 돼야지 불이 붙어 산화우라늄이 되고, 그래서 상온에서도 25도씨 정도에 되면은 잔 발활 위험이 있어서 이걸 이용해서 제가 이렇게 우라늄 전지를 만들자 하시면 제 기술, 아이디어만 쓰시고 개념만 쓰셔도 제 기술이다. 수천만 개, 수십억 개에서 얼마든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지금 이제 플루토늄 이렇게 열전자 소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어떤 화성 같은데 탐사선을 보내가지고 플루토늄 열전자 소재로서 전력을 생산해서 장기적으로 계속 전기를 생산하는 열전자 소재로서 보면서 하는데요. 플루토늄 열전지는 플루토늄 238을 쓰는데요. 방사성 동위원소 열전지 RTG라고 하는데, 플루토늄 238이 붕괴할 때 자연적인 붕괴를 열전사절을 통해서 전기로 변환합니다. 그래서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반응을 시키거나 플루토늄과 토륨을 반응시킬 수 있는데, 이거 두 가지나 세 가지를 결합할 수도 있어요. 우라늄은 대신 단가가 싸다. 토륨도 싸다. 그 다음에 분말 형태로 나면 우라늄은 25도씨에서도 발화를 한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태양빛이 닿지 않는 심유주 탐사선이라, 그러면 약간 그 분말 형태가 아니더라도 약간의 덩어리 형태로 만든 우라늄을 적절하게 75도씨, 100도씨, 50도씨에서 발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해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 약간의 열만 가해서 이것을 그래서 열을 발생을 시키는 장치로 만들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덩어리 크기를 따라서 그럴 수 있다는, 이렇게 해서 원자력 전지를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싸니까 우리는 싼 가격으로 싼 마이로 승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플루토늄 238을 이용해 가지고 배터리 교체가 불가능한 우주 환경에서 전지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주요 용도는 보이조, 화성 탐사선, 퍼시비어런스 등 같은 우주 탐사선에 장기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붕괴열을 전기로 바꾸는 효율은 5%에서 6% 수준은 매우 낮다. 그래서 플루토늄 238은 비싸니까 원자력 우라늄으로 하자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 우라늄은 엄청 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륨 같은 것을 다시 돌아가서 기체를 압력을 가하니까 탄소를 압력을 가하니까 다이아몬드가 되더라. 금속 형태로 단단하게 되더라. 이 산소도 되더라. 산소도 금속으로. 수소도 되더라. 이 사람들이 이제 이번엔 헬륨이 되냐를 좀 볼게요. 헬륨은
헬륨을 압력을 가하면 금속이 되냐라는 것에서 네, 극단적인 압력을 가하면 이것도 금속으로 변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백만에 수천만 기압 이상 극저온 상태에서는 가능하다라고. 이게 온도가 높은 상태에서는 얘가 도망가요. 그런데 극저온 상태에서는 쪼그라뜨릴 수 있기 때문에 바닷속 들어가면 이게 그런데 이렇게 드럼통도 쪼그라들어 알루미늄 캔처럼 변화돼요. 그래서 높은 압력이면 얘가 부피가 작아진다는 거죠. 보관하기가 쉽다. 그래서 단위당 어떤 석탄 같은 거에 비해서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 단위당 에너지가 엄청 높거든요. 그래서 얘를 헬륨 같은 기체도 그런 극단적인 압력을 통해서 얘를 갖다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없을까, 이런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죠. 헬륨은 대기압 상태에서도 고체가 되지 않는 유리한 원소다. 고체로 만들기 위해서는 최소 25기압 이상의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헬륨을 연료로 사용하는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핵융합 발전 분야의 헬륨 연료로 사용하는 핵심 연구가 달 표면에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중수소화 반응에서 막대한 에너지를 방출한다. 기존 원자력과 달리 방사성 폐기물이 없다. 청정 에너지다라는, 지구상 어떤 연료보다 높은 에너지 밀도를 자랑한다. 이론상 1g으로 수톤에 달하는 석탄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그렇죠. 여기다가 방사능 문제도 없기 때문에 이 연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금속처럼 이렇게 쪼그라뜨려서 이렇게 터지지만 않으면 얘를 갖다가 돈이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우린 돈으로 다 바꿔요. 모든 지식을 다. 헬륨을 고체로 만드는 조건에 대해서 잠깐 볼게요. 극저온이 좀 필요한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거를 온도가 높아지면 서서히 헬륨이 나온다는 거죠. 헬륨이나 산소, 수소를 나오게 온도를 가하거나 압력을 가해서 나오게 할 수 있어요.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거죠. 고체 헬륨이 가능한데 약 마이너스 272도씨 또는 457도씨의 온도와 25바의 압력이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대기압의 26배의 고압이 25atm인데요. 그다음 1K, 1.5K의 극저온 상태에서만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확인이 됐어요. 확인이 돼가지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걸로 우주 에너지로 사용하거나 이것이 폭발하지만 않는다면 이거로도 그냥 발전으로 가도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이 문제는 단가죠. 문제는 단가인데 그렇죠. 경제성이 있어야 되니까 단가가 있어야 되는. 그래서 막대한 초저음의 고압 설비가 연결한 과학 연구의 실험에 해당한다. 25에서 26기압, 대기압의 26배란 뜻이죠. 그래서 아야만 고체 상태로 상변이가 일어난다. 이렇게 약 마이너스 272도 수준의 극단적인 저온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온에서 고체를 만들려면 온도를 낮추지 않는 대신 상온 24도시다 그러면 11만 5천 기압이나 엄청난 압축이 필요하다. 쪼그라뜨려서 작게 만든다는 것이죠. 헬륨 자체도 리터당 수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가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헬륨을 어디에 사용하는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극저온 가벼운 성질과 극저온 냉각 기능을 갖춰서 의료, 첨단산, 항공우주에 사용한다 합니다. 이렇게 해서 초전조 다석을 극저온 269도씨로 냉각하여 기기가 강력한 자기장을 형성하도록 돕는다. 반도체 및 광섬유 제조, 이렇게 해서 반도체 공정 중 칩 제조 시에 발생하는 불순물을 제거한다.
주변 환경에 화학적 오염을 방지하는 차폐 가스로 활용됩니다. 항공우주 압력가스, 로켓 발사차 인공위성 연료 탱크의 압력을 유지하고 우주선 추진체 부부 누출을 검사하는 비파괴 검사에 쓰인다. 잠수비 및 해양산업, 심해 잠수부의 호흡용 산소통에 사용된다. 질소를 대체해 잠수병을 예방하는 안전한 혼합기체로 사용된다. 실생활 레저, 폭발 위험이 있는 수소 대신 파티용 헬륨 풍선이나 비행선 에드블론 등에 사용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 헬륨을 풍선에 넣고, 이게 행사용 풍선에 넣고 하고 있다. 헬륨의 경제적 가능성. 풍선에 넣을 정도로 싸다는 거죠. 그래서 헬륨은 천연가스의 채굴의 부산물로만 얻을 수 있어 공급량이 제한돼. 이게 달에 같은 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추출 과정에 막대한 에너지와 극저온 분리 비용이 든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는 헬륨이 부족하면 공정이 멈출 수가 있다. 경제적 타당성으로는 헬륨을 공기 중에서 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니까 안 되죠. 네네네. 이렇게 해서 헬륨을 음, 70억 인구가 1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헬륨이 100만 통 이상 매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달에. 그래서 극지방의 영구 오명지구 극저온도 안정적으로 조작 및 그래서 1g만으로 석탄 40톤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낼 수 있다. 그래서 달에 있다라는 거예요. 가져오기가 쉽다라는 거죠. 달의 토양을 700도 이상으로 가열을 한다. 가스 형태의 헬륨을 분리해낸다. 이를 특수 컨테이너에 압축하여 보관한다. 이렇게 해서 지구로 운송 기술을 미국이라든지 러시아 우주 강국들이 연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헬륨을 금속으로도 만들 수 있느냐? 그럼 보관이 상대적으로 더 좋겠죠. 부피도 작아져. 이건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모든 원소 중에 안정적인 비활성 기체이기 때문이다. 고체로 만들 수는 있답니다. 극도로 차가운 온도와 강력한 압력을 만들 수 있지만 금속 특성은 지니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산소는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탄소도 이 다이아몬드로 사용을 했어서 인공적인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다. 헬륨은 전자를 단단히 붓고 압력을 높여도 전기가 통하는 금속 상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헬륨을 싸게 생산할 수 있다면 경제성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나 보죠. 인공합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천연가스 채굴 시에 발생하는 부산물에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 중 발생한 열을 빠르게 냉각하기 위해 대량의 헬륨을 사용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걸 싸게만 생산할 수만 있다면 괜찮죠. 헬륨은 가벼워서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지구 중력이 갇히지 않는다. 우주로 날아가 버린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헬륨을 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헬륨 25톤이면 미국 전역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전력을 생산하면 효율이 높다. 그래서 달 표면에서는 지구가 70억 인구가 1년만 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수소처럼 폭발한 위험이 없다. 안전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 그럼 이거를 수소를 그래서 헬륨을 규조토 안에 갖춰가 액상폭탄처럼 넣어주거나 고체 상태로 헬륨을 폭약이나 장약 또는 고체 연료로서 키트에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가루로서 헬륨을 그것도 규조토 안에는 가능하다. 근데 대신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상온에서 기체에서 고체로 이렇게 만들 때는 낮은 상태로 만들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 무른 고체 헬륨은 일반적인 가루 형태가 아니라 아주 무른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 금속 캡슐 안에 얘를 갖다가 가둬서 여기서 탄약, 장약이나 폭약에 넣거나 이것을 고체 연료로서 우주선이라든지 아니면 전투기 고체 연료로서 모듈을 안에 넣어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드시죠. 반응이 그래서 헬륨은 약간 무른 얼음 형태로 존재한다. 그래서 이것들 금속 안에 헬륨을 넣을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금속이 헬륨 포기하고 사용 불가능하다는데, 다른 원소와 폭발에 필요한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없다고 나오는데, 폭약은 급격한 화학 반응이 필요하다. 그래서 헬륨은 에너지를 저장하거나 방출할 결합 자체가 있다. 헬륨 원자는 매우 작아서 금속 격자 사이로 쉽게 빠져나가 버린다. 금속 내부의 고압으로 가두기 어렵다는데 그럼 이건 안 되겠네요. 그렇군요. 헬륨이 쉽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헬륨을 캡슐 안에 어떤 형태로든 유리 같은 데나 플라스틱 캡슐 같은 데 넣어서 헬륨을 플라스틱 캡슐에 넣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헬륨을 장기간 보존하려면 플라스틱 내부에 금속 코팅이 된 재질, 호일 풍선이나 특수 처리된 용기 이거를 폭약이나 장약, 고체 연료에 넣어야 하는데 우주선이든 전투기에 사용하는데 고체 연료에 드론 같은 데도 넣어가지고 사용하자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플라스틱 캡슐에 넣어가지고 발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네네네. 플라스틱 캡슐은 일단 좀 더 안정적인, 유리 캡슐도 가능하지만 플라스틱 캡슐은 더 안정적이니까. 그래서 폭약이 지금 헬륨을 고체 추진제로 사용하거나 초기화기 제로 사용할 수 없다는 열을 가하면 폭약을 열을 가해도 자체적으로는 폭발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열을 가해도 불이 붙지 않는다. 수소의 폭발 위험을 막기 위해서 헬륨은 혼합화 안전에 사용될 수도 어떻게 안정적이다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면 연료로 헬륨을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화학적 연소를 해서는 안 되고요. 핵융합 반응을 일으켜야 된답니다. 그래서 산소와 결합한 일반적인 연소 화학 반응으로는 불가능하고, 그래서 연료를 태우면 1억 도 이상의 엄청난 온도가 필요하거나 중력 붕괴나 극도적인 높은 압력이 요구된다. 헬륨이 안정적이군요. 그래서 지금 폭발하지 않아서 풍선에도 넣을 수 있다 이거죠. 태양이 수소 74, 헬륨 25%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폭발, 화학적인 연소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수소 다음으로 가벼운 원소,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낮은 기체, 풍선에 주입하거나 비행선에 주입하거나 위로 떠오르는 강력한 부력을 난다르냐고 터지지도 않는다. 폭발할 위험이 없다. 이것도 끓는 점이 가장 낮다. 그리고 복지온 냉매제를 사용한다. 이것도 이렇게 알아놓으면 다 도움이 되니까요. 헬륨을
헬륨은 폭약으로 사용할 수 없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네. 안타깝네요. 부피를 팽창시킨다. 헬륨에 강한 열을 가해서 부피를 팽창시킨다. 원자폭탄을 핵분열을 먼저 터뜨려서 여기가 헬륨을 폭발시킬 수는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우라늄 폭탄에서 발생한 폭발력 온도는 헬륨을 발화시킬 수 없다. 점화하기가 매우 헬륨을 이렇게 점화가 안 된답니다. 이것도 또 알아놓으니까 또 도움이 돼. 이를 위해서는 1차 우라늄 폭탄을 기폭제로 사용한 수소폭탄 정도의 엄청 에너지가 필요하다. 이게 좀 그러네요. 우라늄 폭탄은 중성자가 우라늄 235의 원자핵에 부딪혀 쪼개지는 핵분열을 이용한다. 이 과정에서 수천만 도의 폭발적 에너지와 함께 고온이 발생한다. 이걸로도 핵륨을 발화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러네요. 네, 헬륨은 이런 부분이 있네요. 열화 우라늄탄이라고 있는데요. 주포에서 발사된 열화 우라늄탄이 전차 등의 장갑을 뚫으면서 발생한 1300도씨의 마찰열로 자연히 열화 우라늄이 미세한